내 집 마련할 때 패망하는 3가지 방법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왜 패망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냐면 패망하는 3가지 방법을 알아가지고 그 패망하는 방법 3가지를 피하면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내 필요에 의해서 사고 판다. 이렇게 하면 내 집 마련하는 패망하는 방법 1순위예요. 예를 들면 필요에 의해서 사고 파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직장을 이전하게 됐어. 그래서 지역과 지역을 이동하게 되거나 단지와 단지를 이동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상관없이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난 직장을 이전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던 집을 팔고 직장 이전하는데 그 지역 근처에 가지고 집을 사는 거죠. 이렇게 하면 패망해요.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직장 이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을 팔았어. 그래가지고 새로 직장 이전한 데 가서 집을 다시 산 거죠. 그러면 정말 2012년까지 집값이 쭉쭉쭉쭉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2008년도에 수도권에서 살다가 지방으로 가겠다. 그러면 수도권 집은 팔고 지방 집은 사는 게 맞아요. 근데 반대였다. 내가 지방에 살다가 직장 이전을 수도권으로 해서 왔다. 그러면 8년도부터 지방시장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집값이 빠르게 올라가는데 그 집은 팔고 2008년도 수도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집을 산 거예요. 지역이나 흐름에 상관없이 그냥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사고 팔다고 한다면 부동산 신이 와도요. 그 사람은 구해줄 수 없어요. 만약에 지금 시장에 내가 이사를 해야 된다. 직장을 이전하거나 아이 학교를 보내거나 아니면 평수를 넓혀가야 될 상황이 돼서 내가 집을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의 흐름을 봐서 내가 지금 파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안 파는 게 좋을지, 전세를 두고 내가 전세를 가는 게 좋을지, 전세를 두고 매매를 하면 좋을지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패망하는 방법은 아는 곳 안에서만 본인이 살던 동네, 살던 단지, 아는 단지 안에서만 집을 알아보고 사는 거예요. 지역을 1개 지역을 알고 사고 파는 거랑 5개 지역을 알고 사고 파는 거랑 10개 지역을 알고 사고 파는 거랑은 정말 다른데 대부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데만 알거나 이전에 살아봤던 지역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아는 지역 내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니까 최근에 메리트 있어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매수세가 붙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지역과 입지가 좋으면서 신축이면서 가격의 하락폭이 컸던 애들이 상당히 좋은데 그런 거가 나타난 지역과 단지를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아는 곳 안에서만 내 집 마련을 한다. 그럼 완전 망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 앞으로 어떤 시즌이 나타나요? 재건축 재개발 정책적으로 막 후원하고 엄청 잘 될 것 같이 지금 막 규제 완화해주고 안전진단 통과하고 막 신통기획으로 막 이것저것 구역 지정되고 막 지금 붐이 일어나는 것 같죠?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를 맡아줄 시공사가 와야 되고 건설사가 와야 되고 하는데 얘네들이 어때요? 지금 자재값 올랐죠? 그리고 시장이 안 좋죠? 그리고 지금 분양가 높게 하면 팔려요, 안 팔려요? 미분양 우려 높죠? 그리고 이거 잘 안 되면 건설사 도산 우려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 건설사들은 지금 공급에 적극적이지 않고 인허가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지금 하는 막 수주 따놓은 애들도 막 계약금 포기하고 말거나 그래서 이후에 2, 3년 이후에는 공급 물량이 빠르게 쪼그라들 거다라고 지금 그게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재값도 올리고 인테리어비도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 그냥 상관없이 최근에 신축으로 공급된 애들의 메리트가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곳 안에서 메리트 없는 그런 지역이나 단지를 고를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곳을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지금 트렌드상 떠오르는 종별을 골라야죠. 지금은 신축이 대세예요. 신축이 대세.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어떤 지역을 봤을 때 신축급 지역이 앞으로 조금 강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곳 안에서만 내가 머물렀던 곳 내가 편하게 느끼는 거 말고도 시장의 흐름에 맞게 매수세가 붙는 특징과 조건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패망하는 두 번째, 아는 곳 안에서만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곳에서만 집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시장과 흐름에 맞게 그 트렌드에 맞게 메리트가 있어진 지역과 단지 위주로 먼저 고려해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 집 마련 패망하는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제가 이전에 뭐라고 말씀드리면 본인이 가진 돈 안에서만 움직이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대출금리가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디딤돈 대출은 아직도 2.7%대에도 나오더라고요. 생애 첫 주택에다가 디딤돈 대출이고 막 이러면 뭐 3%대 받으시는 특례보금자리론 뭐 3%대도 있고 그런 거 저런 거 안 돼도 4%대 초반이면 요새 신규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장이나 4%대 초반까지도 괜찮아 했는데 지금은 하락장이다 보니까 내가 대출을 해놓으면 그거 자체가 상승장에서는 더 많이 올라가서 대출금 감고도 회수할 금액이 있는데 이후에는 대출 받은 금액이 다 깎여서 나중에는 대출은 대출대로 갚고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없게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되게 위험한 시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 번째 파트가 영끌이랑 또 관련이 돼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전의 상승장에서는 앞으로 좀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본인이 가진 돈 안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대출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한 달에 장 한 번 덜 보는 정도의 대출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라고 해 그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상급지 좋은 거를 고려해서 알아보자라고 했었는데 연끌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었었어요. 연끌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내 집 마련을 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는 시기에 따라서 좀 달리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대출 금액에 따라 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 여력이 있냐 없냐, 그리고 이후에 리스크가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조금 나눠 볼 수는 있는데 이후에 내가 이 하락장 저점에서 후기 하락기가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저점이 지났다는 걸 충분히 다 지나서 확인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그냥 저점 시그널이 보이는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가진 돈 안에서만 움직여야겠죠. 근데 이후에 저점을 찍고 진짜 상승 초기고 회복기고 대세상승장이고 뭐 이런 게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조금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뭔가를 해볼 여력을 조금 더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이것도 조금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영끌은 절대 안 된다. 영끌은 절대 안 되는데 그래도 그 상승장이 하락장에 따라 내가 대출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용할지 안 이용할지를 조금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 집 마련하는 패망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내 필요에 의해서만 사고 판다. 두 번째, 아는 곳, 트렌드랑 이런 거 상관없이 아는 곳 안에서만 단지나 지역을 고른다. 세 번째,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만 한정해서 생각해서 옮기려고 하면 안 된다. 시기에 따라서 얼마나 대출을 적극적으로 이용할지, 이제 좀 소극적으로 이용할지 이런 걸 선택해서 내 집 마련을 하셔야지 패망하지 않고 성공적인 투자 개념을 넣고 나중에 이사를 가려고 했을 때 더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내 집 마련 패망하는 세 가지 방법을 다 그렇게 하시거나 적어도 한두 가지는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패망을 하시고 나서 딴 집은 막 몇 억씩 오르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올라? 그리고 딴 집은 조금밖에 안 떨어졌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막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이거를 하기가 쉽지 않긴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안 지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내 집 마련할 때 돈이 한두 푼 드는 거 아니고 거의 전 재산을 이렇게 때려박게 되잖아요. 내 전 재산이 다 들어가는데 그러려고 하면 최소한 그 정도는 공부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요? 내 피 같은 돈을 지킬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